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절근 파생꾼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목소리도 살아났고요. 목소리가 좀 좋아졌죠. 한 하루 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만 목소리도 좀 살아났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좀 하게 되면은 보통 기본이 1시간 이상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목이 성할 틈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루만 쉬어줘도 목소리가 저음으로 쫙 깔리면서 노래 부르기 좋은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자, 내일장, 다음 주장 또 봐야 되겠죠. 요즘 뭐 일주일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에, 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시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요. 음, 나이와 같이 늙어가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즐거운 투자 생활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 것도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오늘 졸업하시는 네, 기법 이론 강의 한 달 배우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1주차 강의 들어가면 항상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어, 오늘 항상 제가 또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며칠 전에 들어오시는 분도 제가 첫 강의를 듣고 연락을 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그 기법으로 인해서 단 며칠 배웠을 뿐인데요. 이 많은 강의를요, 이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1주차 강의, 2주차 강의, 마인드 강의도 굉장히 많아요. 뭐 1주차, 2주차, 그 다음에 유튜브 원포인트 강의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일주일 만에 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 제가 이 영상들을 만드는데 들었던 시간이 거의 1년 반이거든요. 1년 반 중에서 괜찮은 강의만 빼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강의를 올리는데 이것만 해도 스케줄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해도 지금 이렇게 강의가 할 게 많아요. 매일 빡빡하게 그냥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 영상들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다 보시는 거죠? 저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시는지. 강의가 보통 1시간에서 많으면 3시간 강의인데 그 강의가 지금 숫자만 지금 보시면 글 내용이 3,700개니까요. 이 강의 내용만 유튜브 강의여도 지금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일주일 만에 다 보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노력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배우는 만큼요, 여러분 실력이 단시간 내에 급상승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들어오시는 분도 이렇게 좋은 매매를 왜 지금까지 몰랐을지 그분도 저랑 비슷한 투자를 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투자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매매 하시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그죠? 저랑 비슷한 투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걸 몰랐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몰랐으니까 돈을 못 버린 거죠. 엄청나게 손해도 보셨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매매를 좀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분도 그 뒤로부터 계속 수익 보시고, 뭐 어쩌다가 손해 한번 보셨는 거 장중에 복구도 하시고, 욕심도 버리게 되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기법 이론 강의, 실전 배우기 전에 기법 이론 강의를 배우시는데요. 실전은 매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만은, 음, 실전 이론 강의, 기법 강의지, 그죠? 를 배우시고, 뭐 오늘 이제 기법 강의를 끝나셨어요. 이제 끝나셨는데, 보통 이제 한 달 배우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뭐, 그 뒤로도 계속 실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법 강의만 들으시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마인드 강의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문자, 뭐 성함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뭐 잠깐 읽어드리면은, 방금 전에 했는데, 공부를 하고 며칠 매매했는데 기대 이상의 큰 수익에 신기하기도 하고, 겁도 나서 매매를 자중하고 마인드 영상에
반복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실전 강의도 하게 되면 연락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러거든요.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큰 돈 버시고 하는 거, 뭐 저한테 배운 지 꼴랑 뭐 일주일 만에 큰 돈 버시고, 어떤 분은 뭐 3일 만에 버시는 분도 봤고, 안 아깝지, 그죠? 저한테 배우신 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고. 사실 뭐 말은 3개월 수강이라고 하지만은 한 달만 하시고 일주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뭐 그런 분들 요즘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일주일 만에 제 강의를 다 보거든요. 정말 밤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재밌겠죠, 영상이. 영상이 재미있는 것도 있고요. 지겹지도 않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주식 투자는 돈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음, 저도 부동산 공부를 좀 해봤지만은 그 합격하기 위해서 몇 과목을 봐야 됩니까? 6과목을 봐야 되죠. 근데 법률 사항을 보면은 한 10개 법률 사항을 다 봐야 돼요, 그냥요. 민법, 상법, 뭐 거래법, 공시법 열나게 많아요. 그래 해야지 겨우 그 시험에 합격하는데 주식 투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예, 몇 가지만 알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예,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번에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는데요. 다들 잘 되고 계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몰랐던 사항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본적인 것을 봐야 되는지, 어떤 기법을 써야 되는지 잘 배우셨는데 그래서 돈도 버시니까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자, 연구소는 360명 정도 계시네, 그죠? 예, 매일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강의를 좀 올려드리고 싶기도 했는데요. 제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따로 강의는 못 올려드리겠고, 자, 다음 주 장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뉴스가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예, 뉴스. 내수 시장을 살리자. 노동절 연휴. 얼어붙은 자영업자. 반도체 쇼크. 영업이 절반 날라갔다. 근데 왜 삼성전자 급등하고 있는데, 그죠? 참, 이게 24일 뉴스네. 오늘 방금 전에 뉴스네, 그죠? 그럼 뭐지, 이거? 어, 좀 급락했고,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폭등하고 앉아있고, 그죠? 뉴스하고 정말 주식시장하고는 참 안 맞네요. 예. 자,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둘러봤는데, 뭐 중요한 뉴스는 없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겠지만은, 뭐, 다음 주 이슈는 크게 뭐, 연준이 날린 비둘기, 증시 봄바람 될까, 뭔 소리합니까? 지금 폭락했는데, 그죠? 월요일 날 대폭락 예정인데, 뭐, R 공포, 2100대 실험, 뭐, 이렇게 뭐, R은 경기 하락 얘기하는 거지, 그죠? 예, 글로벌 둔기로 우려악선으로 급락했다. 뉴욕 마감. 뉴욕이 46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그죠? 예, 다우존스가 460포인트 대폭락이지. 그죠? 그 다음에 기술주 부분의 나스닥은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나스닥. 지금 다우도 많이 떨어졌지만 나스닥이 뭡니까? 대폭락입니다. 이 정도면은 대폭락입니다. 뭐 결국은 경계 침체. 어제는 폭등했잖아요. 나스닥이 폭등했거든요. 오늘은 폭락했어요. 뭐 경기가 뭐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빠집니까? 아니지, 그죠? 근데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이 뉴스들은 뭡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기자들 글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주식의 주자도 몰라요. 아마 이 사람들 주식 투자하면 10원도 못 벌걸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팩트지, 그죠? 예,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미국 주가가 폭락을 했다.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뭐 국채가 뭐 어쩌고 금리 어쩌고 우리가 알 필요 뭐 있습니까? 예, 이거 뭐 언제는 이제 국채가 좋아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지, 그죠? 원래부터 나빴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 필요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 주가가 폭락을 했다는 것. 그러면 야간 선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주식장은 지난번에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올려드렸다시피 대폭락을 했습니다. 예, 선물 지수가 4.15포인트, 279에 마감을 했어요. 전날 얼마였습니까? 285까지 올라갔죠. 하루 만에 뭡니까? 야간장에서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마감은 283 정도 라인에서 마감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또 6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계속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아제꼈고, 자, 이게 미국 나스닥입니다. 그죠? 나스닥은요, 요날 올랐던 것만큼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공포지, 그죠? 네, 공포가 나왔습니다. 자, 좀 상당히 좀 공포스럽다. 그리고 그래서 풋은 보십시오. 풋이 지금 대폭등이지, 그죠? 야간장에서 이만큼 폭등하는 거는 제가 진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지금 다음 주는 뭡니까? 만기 이후 둘째 주지, 그죠? 만기로 치면은 만기 전전주입니다. 만기 전전주. 전전주. 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랐는 거는, 야간장에서 올랐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나올 거. 근데 이게 지금 주말에 나왔다는 얘기죠. 풋은 반토막이지, 그죠? 이게 지금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새벽에, 금요일이 아니지, 토요일날 새벽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미국장 따라서 토요일날 새벽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봐야 되겠다, 그죠? 뭐 대충 지켜보니까 279 정도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죠? 지난번 277까지 떨어졌다가 주간장에서, 그죠? 떨어졌다가 그날 오후장 2시부터 폭등해서 280을 만들고 다음날 285를 만들었지, 그죠? 거기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285를 만들었죠. 쌍봉 찍었지, 그죠? 제가 장중에 쌍봉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쌍봉 찍고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다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마감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점 얼마입니까? 277이지, 그죠? 고점 얼마입니까? 고점이 아니라 그 위에 지점이 얼마입니까? 282.5지, 그죠? 282.3입니까? 그럼 뭐야? 월요일은 뭐 뉴스 다 필요 없고요. 네, 중요한 것은 월요일은 그림을 한번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차트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조정이 수요일까지 올라가고 목금에 조정이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했지, 그죠? FMC 회의를 끝나고 나면은. 근데 의외로 수요일까지 주가는 횡보를 했고, 수요일날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했고, 그죠? 목요일날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했다가 장중에 또 급락했지, 그죠? 또 금요일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갭 뜨고 폭등했죠. 폭등은 아니 상승했죠. 근데 또 급락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마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277이고, 이게 285라고 보면 되고, 그죠? 중간 라인이 280이라고 봅니다, 그죠? 문제는 야간장이 여 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279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그럼 시초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 시초가가 280 위에서 출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야간장의 저점인 279.2 정도에 출발하는 경우, 279.2 이하에서 출발하는 경우, 내일 시초가다, 그죠?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 알 필요 없어요. 뭐, 뉴스가 뭐가 나오든지, 악재가 나오든지, 삼성전자 실적이 좋든지 나쁘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만드는 거니까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80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요. 장 시작 후에 약 1분 정도 지나면은 풋을 잡으면 됩니다. 약 장 출발 이후에 약 1분 정도만 지켜보고 풋을 잡으면 됩니다. 1분도 필요 없어요. 1분 안에, 1분 내외로. 시초가에 잡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 1분 내외로 풋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인 이야기.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등가에서 출발한다. 이건 시초가에 풋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손실이면은 손절, 수익이면은 수익 실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초가에 풋 잡고 손실이면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면은 수익 실현해야 돼요. 던져야 되는. 둘 다 던져야 돼요. 시초가 들어가자마자 잠시 후에 던지라는 얘기지, 그죠? 이런 패턴을 매매하면 되고요. 자, 279.2 아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279에서 출발한다 가정합시다. 그럼 뭡니까? 요거의 패턴을 보시면 되지, 그죠? 요 패턴을 보시면 돼요. 요 패턴과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79.2 이하라는 얘기는
뭐 8.5 정도에 출발한다. 뭐 이럴 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좀 야간장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때, 0.5% 이상 더 떨어졌을 때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관망입니다. 관망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도 경우의 수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초가에 풋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콜은 안 잡습니다. 여기도 콜 얘기는 없지, 그죠? 세 개 다 공통된 게 뭡니까? 콜 얘기는 없어요, 지금요. 예, 콜 얘기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 드린 게 뭡니까? 시가에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시가에 매수하는 방법. 9시에서 9시 정각에서 9시 10분 내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로는 원래 매매한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매매하면 됩니다. 그럼 요때가 아마 시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때의 매매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이때는 관망입니다. 관망. 근데 이런 경우에도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삼성전자가 얼마에 출발하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약 한 1포인트, 1% 정도 내외로 출발한다. 그럼 풋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 떨어져도요. 더 떨어진다고 보고. 근데 삼성전자가 3% 이상 떨어져 버렸다. 그럼 이게 뭐 관망이에요. 경우의 수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자, 제가 매매를 하면서요.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매매하면서 시초가 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시초가, 그죠? 시초가 매수. 즉, 9시에 장전에 매수한다는 얘기지, 그죠? 장전에 매수하는 걸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이제 체결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장 시작하면 체결되겠죠. 그러면 장 체결되자마자 9시 빵빵분 10초에 다 던져버립니다. 10초에. 그럼 한 20만 원 수익 나요. 그럼 주식 접어버립니다. 이런 매매를 제가요, 한 10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깡통 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제가 파생을 시작했는지 한 10년 좀 넘었는데요. 현물까지 합치면은 엄청나게 더 오래됐고요. 파생만 10년을 넘게 갔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거로 했다는 거죠. 이걸로. 그럼 1년에 200거래를 치면은 제가 약 2,000거래를 매매했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 이상 했을 겁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 동안을 뭐였습니까? 다 시초가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의 대응 방법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건 몇 가지입니까? 279.2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0 이상과 270 뭐 8.5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는 뭘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세분화로 치면은 이거를 한 10가지 이상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어요. 10가지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비슷한 케이스인데 내가 원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도 예를 들면 10개를 들어갈지 옵션을 40개를 들어갈지 100개를 들어갈지 아니면 한 개만 들어갈지 이로 세분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분화하고 이거를 사자마자 매도하는 시간이 1초 만에 매도를 하는지 10초를 기다리는지 1분을 기다리는지 30분을 기다리는지 그럼 이렇게 따지면 몇 가지 되겠습니까? 경우 수면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거는 그 경우의 수에 따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케이스라 칩시다. 280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케이스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로는 뭐 1분 정도 뒤에 풋을 잡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저는 이 경우에도 풋을 잡는데 몇 가지를 잡고 이거를 잡았을 때 매도하는 가지를 몇 가지로 잡고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 알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내일 아침에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 한 가지겠지. 그죠? 이렇게 출발했다. 그래서 매수를 했다. 1분 뒤에 매수를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매도를 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이 경우의 수를 실제로는 수십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오로지 실전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전으로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케이스일 때 이런 케이스로 매매한다는 것밖에 얘기 못 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지. 그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인 경우도 설명할 수 있겠죠.
왜? 이 경우가 와야 되는 거니까. 차트는 지나간 거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대부분의 뭐 강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옛날 차트 꺼내놓고 얘기하거든요. 예, 옛날, 봐라, 내 말 맞지? 하고 있거든요. 아무 쓸모없어요.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이 과거를 보는 거는 맞아요. 그죠? 과거로서 교육을 받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예측이 아니고 뭡니까? 과거 자기가 맞았던 자리만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쓸모도 하나도 없고요. 도움도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쓸데없이 옛날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리면요. 이게 고정관념이 돼 버려요. 고정관념이 돼버리면서 이게 우리 뭐라 합니까? 흔히 말하면 선입관 얘기하지, 그죠? 이런 경우는 이랬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가기 때문이지, 그죠? 시장은 하루도 같은 게 없습니다. 비슷할 뿐이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뭡니까? 유사한 패턴을 봐야 됩니다. 유사한 패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옛날에 내가 그랬지, 내 기법이 이랬지 하면 안 돼요.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만 지나도 안 먹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강의하는 것과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 그리고 오로지 실전만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대충 내일장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게 답니다. 예, 뭐 별 거 없어요. 뭐 내일장 무슨 뉴스가 나오고 어떻게 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상황을 봐야 되겠지, 그죠? 내일 아침 상황을 봤습니다. 자, 9시, 8시 58분 딱 봤습니다. 그럼 분위기 보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 그럼 제가 카페에다 글을 올려드리겠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법상으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겠죠.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해서 이 경우가 되었을 때 내가 언제 매도를 하느냐. 그리고 이후에 9시 반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시간을 지켜가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그냥요. 근데 수익은 이게 제일 크다. 그리고 이거 수익 내는 게 제일 쉽다. 쉽고 크다. 그죠? 쉽고 크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익히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내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뭐 그래도 일단은 이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자, 이런 이벤트들이 많거든. 키움증권이 이벤트 되게 많이 합니다. ETF 100만 원 이상만 투자하시면은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주고 막 이렇습니다. 100만 원이면은 50만 원 입금해서 사고 팔면 100만 원이죠. 매수하면 50이고 팔면 50이니까 거래는 얼마 있습니까? 100만 원 있는 거죠. 자, ETF 일반 계좌에다가 ETF 5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사고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 150원 정도 붙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150원 붙습니다. 수익이 안 나도 관계없습니다. 150원 투자하셔가지고 파리바게트 상품권 주니까 요 이벤트 꼭 참여하십시오. 자, 네, 일반 카페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제가 차트 수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뭐 오늘 밤 우리 시크릿 카페에는 제가 올려드리겠죠, 그죠? 내일장. 내일 아침에 올려드릴게요. 뭐 지금 이 강의 들어보시면 대충 감 잡히지, 그죠?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 이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러면 야간장 한번 볼게요. 야간장 종가가 279.2. 심하다, 그죠? 예, 심하네요. 이 지점을 깨버리네, 그죠? 279.75를 깨버립니다. 예, 깨버린다. 깨버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11선 깨지고 21선 깨지고 그 밑에 5일선 깨지고 3일선 깨지고 11선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붕괴지, 붕괴. 이평선 붕괴입니다. 이평선 붕괴. 내일 출발은 뭡니까? 이평선 붕괴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280 이상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다행인 거고, 그죠? 그러면 그런 케이스대로 매매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야간장을 대비해 보면 야간장의 주포가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2,300억을 던졌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뭡니까? 수익 내고 팔아먹어야 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럼 일단은 279.2 정도에 출발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아니면 많은 기고요. 예, 아니면 많은 기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추세 붕괴되는 거예요.
추세 전체가 붕괴입니다.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추세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가든가 되죠.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가든가. 시초가 이후에 매매는 시장 보면 돼요. 그냥 보고 매매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눈이 있잖아요. 예, 시력이 나빠도 모니터는 보이잖아요. 보고 하시면 돼요. 그냥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그죠? 예, 뭐 내일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병신이지. 그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메이저도 아닌데. 돈은 벌 수 있지. 그죠? 예, 시장은 몰라도 돈은 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좀 아쉬워요, 솔직히. 좀 차근차근 내려오면 좋은데, 그죠? 좀 주가가 하락을 해도 한 1.5포인트 정도 야간장에서 폭락하면은 차근차근 내려오면은 매매하기 쉽지, 그죠? 근데 갑자기 개발락 빡 떨어지면은 문제점이 뭐예요? 콜은, 콜은 떨어져 봐야 마이너스 50%지, 그죠? 풋은 뭡니까? 무한정이지, 무한정. 올라갈 때도 무한정, 내려올 때도 무한정. 그럼 어디 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죠? 50% 아닙니다. 50%, 60%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뭐 50%나 60%나 뭐 별 차이가 뭐 있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게 무한정입니다. 자, 이래 되면은 어느 게 돈 벌기 쉬울까요? 아침에는 얘가 벌기 쉽겠지. 그죠? 그 다음에 오전 중에는 얘가 벌기 좋을 거예요. 아마. 근데 위험하기로는 얘가 더 위험합니다. 왜? 얘는 시세 안 줘요. 주가 만약에 선물이 올라가도 얘는 시세 안 줍니다. 위험한 거예요. 왜 안 줍니까? 베이시스 있지, 그죠? 베이시스 공부했죠? 해야 됩니다.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고요. 얘는 잘 잡으면 큰 수익 주고 못 잡으면 큰 손실 나겠죠. 오전 중에. 그러니까 요거는 잘 잡으면 돼요. 잘 잡으면. 별거 없지, 그죠? 얘는 잘 잡아도 위험하고 얘는 뭡니까? 잘 잡으면 큰 수익 줘요. 못 잡으면 큰 손실 납니다. 위험해요. 말 그대로 고수익이고 고위험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형적인 파생의 특징은 내일 풋에 있겠지. 그죠? 그러면 얘도 보면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잠잠해지죠. 여러분들 알고 있지. 그죠? 그 시간대 매매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얘는 아침에만 잠깐 보되 그 이후에 시장이 변화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준다면 잡을만 해요. 단타로. 짧게 단타로. 안 준다면 매매 안 하면 되지. 그죠? 예, 별거 없지. 그죠? 자, 짧지만 약 30분간 내일장 예상을 해봤습니다. 뭐 여타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시장 보는 게 좀 틀리지, 그죠? 다른 사람들은 내일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알 수 없는 거잖아, 그거는요. 알 수 없는 거를 분석하면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할 수 있어요. 원론적 얘기해 볼까요? 279.75 깨지면 어디 옵니까? 깨지면은 어디 옵니까? 277.5네, 277.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뭡니까? 얘를 돌파 못하면 이래 오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여 밑에 출발했다.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돌파 못하면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그리고 아침에 뭐 올라가고 바로 떨어졌다. 어디 지지한다? 27 지지하겠죠. 얘 깨지면 어디 갑니까? 바로 27 오는 거지,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장이요.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지, 그죠? 어떻게? 자, 여기가 280 라인이고요. 여기가 277 라인입니다. 여기가 274 라인이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아침에 차트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좀 올라가네. 여기가 287이고 279.7이지. 그죠? 여기 270.29. 그죠? 여기 이게 7이고. 그죠? 그럼 아침에 여기서 출발. 이만큼 올라가. 이까지 못 올라가. 이만큼 올라가. 쫙 떨어져. 쫙 떨어져. 근데 얘 올 거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어. 근데 안 와. 다시 이만큼 올라가. 이게. 근데 여기 280까지 가버리는 거라. 돌파해버렸어. 그죠? 그럼 더 위로 간다 그랬죠.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폭락해버려.
또 이만큼 깨버려. 살짝 깨버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다 떨어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폭등 이렇게 마감해버려. 종가는 280.5로 마감해버려. 280.5.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지, 그죠? 277.7에서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돌파했잖아. 돌파인데 떨어졌어. 여기도 보세요. 깨지면 이거 온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 온다 그랬잖아. 근데 안 왔어. 그죠? 깨지면 온다 했는데 안 왔어. 깨졌는데 뭡니까? 바로 쳐 올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종가상으로는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차트상으로는 뭡니까, 이거? 차트상으로 보면 이런 모양 나오겠죠. 그죠? 양봉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이 만약에 너무 많이 내리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돈 벌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이거. 못 벌어요. 왜? 기준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를 돌파했지, 그죠? 돌파하지 말자 돌파했잖아요. 깨지 말자 깼지요.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 또 급등해 버렸어. 지난번처럼,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까딱하면 박살 나버리지, 그죠? 어, 여 있으면은 이거 올 줄 알고 매도를 쳤는데 매도 치고 나니까 급등해 버려. 그래서 뭐 매도나 풋을 잡았는데, 그죠? 급등해 버려. 들어가는 갑다 싶어가지고 또 콜 잡았어. 근데 그때부터 폭락해 버려. 근데 계기고 보니까 손실 엄청나게 나는데 계기고 보니까 저점 깨버렸어. 손절했어. 손절하니까 뭡니까? 또 폭등이야. 하루 만에 깡통 차버리죠. 이 가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들 얘기하겠지. 내일 아침에는 양봉이 나옵니다라고 누군가 예측을 했다고 쳐요. 뭐 전문가가 아침에 TV에 나와서 그런 방송했다 쳐요. 근데 장중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돈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벌지요. 왜? 말은 양봉이지만은 장중에 급등 급락하는 바람에 내 계좌는 마이너스 70%라. 근데 전문가 종가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말 맞죠? 하거든. 맞기는 개뿔이 맞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 없죠, 그거는. 내 말 맞죠? 아무 의미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때 풋을 잡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죠? 올라갈 때 풋 잡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고, 내려갈 때 콜 잡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콜을 잡고, 여기서 풋 잡고 콜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올라가는데 풋 잡지 말아야 되고, 내려가는데 콜 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안 잡을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없잖아, 여러분들한테. 무기가 없잖아. 무기가 없으니까 이게 올라가서 더 가는 건지, 여기서 내려갈 때 더 내려가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록 양봉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계좌는 콜장에서, 이게 콜장이지, 그죠? 양봉이니까. 뭐 어쨌든 개발학은 떨어졌지만 콜장은 콜장이잖아. 자, 개발학 떨어져도요. 종가,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은 뭡니까? 양봉이에요. 그죠? 시장은 올랐다는 얘기잖아. 종가보다는 떨어졌지만 어쨌든 양봉이니까 올랐잖아요. 오르면 뭐 하냐고. 계좌는 이게 콜장이잖아요. 보유를 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풋장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보유 안 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콜장이잖아요. 콜장에서 콜 잡고 뭡니까? 박살나 버리는 장이에요. 왜? 장중에 분봉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말 맞추기봤자 의미 없죠. 그래서 시장은 뭐다? 우리 회원님들, 시장은 뭡니까? 시장은 이거다, 이거, 그죠? 얘가 답입니다. 그죠? 얘가 답입니다. 파생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 빼고는 남는 게 없어요. 이거 빼고 남는 게 없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요, 다 퇴출이에요. 백날 시장 잘 맞춰봤자, 방금 얘기했잖아요. 백날 시장 잘 맞춰봤자 강통입니다.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 영역이 별로 어려운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응이라 하는 게요. 케이스별로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 케이스별 케이스가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러거든요. 경우의 수 따라마다 틀립니다. 이 경우의 수, 이 경우 알아야 되겠죠. 예? 알아야 되겠죠. 알아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많은 걸 배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걸 배워놓고 이걸 압축하는 과정이 압축하는 과정. 점점 줄여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좁아지지, 그죠? 되게 좁아집니다. 그럼 이제 늘려나가는 거예요. 요런 단계를 거쳐 나가야 돼요. 여과하는 과정이거든요. 쓸모없는 건 다 버리고요. 여과되는 거를 확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연락이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 그거를 필요 없는 건 다 버려야 돼요. 여과 내한테 맞는 것만 남겨놓습니다. 그럼 맞는 거를 경우의 수 따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실제로는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뭡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확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확장을. 이런 단계를 밟아야 돼요. 쓸데없는 정보 많이 알아봤자요. 여러분들이 좁히지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좁히지를 못하게 되면 뭡니까? 이래 바로 그냥 다 차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깡통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가가 되는 게 아니라 깡통 차버려요. 쓸데없이 정보만 많아요. 이걸 제가 하는 말이면 주둥아리 고수라 그러죠. 쓸데없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과를 못하는 거라. 왜?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남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뭡니까? 그 매매의 단점을 극복하기 전에 깡통 차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음에 돈 들고 오면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거를. 또 정보를 많이 알아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깡통 차버리면 또 다시 무한 반복이래 이게. 죽을 때까지 돈 집어넣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먼 미래에 저 노숙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답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밖에 없다. 뭐 대형 하락한다 하니까 여러분 단타 치란 얘기냐 하는데 아닙니다. 그죠? 대형은 단타도 있고 뭐 장투도 있고 다 대형이잖아요. 단타 치란 얘기 아니에요. 단타 칠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단타가 뭔지는 알아요. 그냥 뭐 수익주만 팔면 다 단타입니까? 아니지 그죠? 어, 돈 많은 벌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신중하게 들어가고요. 그 자리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스스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손실 날 때도 뭡니까? 내가 왜 손실 받는지 알 거 아니에요. 두드리기 맞는데 왜 맞는지 알아야지 덜 억울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게 뭡니까? 내가 돈을 엄청나게 날렸는데 내가 왜 날린지를 몰라. 그러니까 뭡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야, 누구 말 듣고 매매했더니만 내가 손해를 크게 봤다. 돈 날리고 나서 남 탓한다니까 전부 다요. 돈은 자기 돈인데 왜 탓은 남 탓합니까? 자기 탓을 해야지. 자기 돈을 왜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자기 투자면 자기 스스로 매매를 해야죠. 왜 남의 말을 듣고 매매하냐고. 그래 놓고 돈 날리니까 뭡니까?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 탓하면은 살림살이가 좀 좋아집니까? 네, 좋아집니까? 뭐 마음은 편해지겠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 돈을 가지고 남 말을 듣고 매매했으면은 그게 어떻게 잘못이 없어요. 가장 큰 잘못이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럽니까? 머저리라 그러죠. 머저리. 차라리요. 지 실력으로 지가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날리면은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근데 뭐예요? 남 말 듣고 매매하다가 깡통 차면은 아무런 교훈도 없고 오히려 남 탓만 하게 되고 또 다음에 돈을 들고 와서 또 하게 된다고.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돈만 생기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평생 모은 돈 날리는 거 하루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년 동안 모았는 돈 있잖아요. 귀신씨 가지고 하루 만에 다 날립니다. 이 시장에서는. 현물해가지고 찔끔찔끔해가 다 날리나. 파생 들어와가지고 한 방에 다 날리나. 결국 날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매매를 해서 돈 날리는 사람은 억울한 게 좀 적어요. 그래서 빨리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 탓하고 있다가 날린 사람들은 영원히 못 일어서요. 돈만 생기면 들어와서 사기칠 거 사기 당하고 다음에 또 공부한다 하도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게 뭡니까? 깡통의 악순환입니다. 깡통의 악순환. 그래서 저는 한 번이라도 깡통 찬 사람은요. 한 번도 깡통 안 찬 사람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몇백 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깡통은 차면 안 됩니다. 절반 반토막이 당해도요. 던져야 돼요. 반토막 70% 80% 마이너스라 그래도 그거 에라 모르겠다 뭐 깡통이 말 수 없고 뭐 그러다가 복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들 뭡니까? 나중에 정말 필요한 돈, 날리면 안 되는 돈까지도 다 날리게 되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이 매매를 아무리 잘해도요. 100번 매매해서 100번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요. 100번 다 해서 100번 매매해서 100번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면 답 없잖아요. 요즘처럼 현물 내려가는 중 삼성전자 빼고는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시장에서 현물 할 만합니까? 절대 할 만하지 않지, 그죠? 그렇게 해서 ELW 들어왔는데, 그나마 현물 할 때는 물려도 뭐 5%, 8%, 10% 이렇게 내려가는데, 파생은 물려 보면은 60%, 70% 마이너스 돼버리죠. 와, 무서워 죽겠네, 하잖아, 그죠? 왜 그렇게 매매를 합니까, 그래? 뭣도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이 잘못된 거지. ELW는 매매하기 정말 좋아요. 우리 현인들 한번 보십시오, 뭐. 돈 실컷 날리고 엄청나게 날리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꼴랑 며칠 배우고 나서 돈 벌기 시작하잖아요. 억수로 쉬워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인 거지. 쉬워요, 그거. 돈 벌기. 뭐 이분도 보십시오. 큰 돈 벌고 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큰 돈 벌고 겁난다 하잖아. 돈 벌고 겁난데 이상하지, 그죠? 여러분들은 돈 날리고는 겁나지만은 돈 벌면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배우면은요. 돈 벌면은 겁나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겁이 나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공포가 생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공포가 생겨야지 다음에 돈 벌 때요. 내가 최악의 경우를 안 만나게 됩니다. 100번 중에 한 번 날리는데 그 한 번을 100번 먹었는 걸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한 번 먹을 때처럼 날리면 돼요, 그냥. 그럼 98번 먹는 건데 100번 먹을 때 먹다가 한 번 날릴 때 깡통 차버리면 100번 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를 막아줍니다. 그 두려움이. 그래서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안 날릴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날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치니까.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한쪽에서 손해를 보면 한쪽에서 수익을 보는 게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날리면 누군가는 수익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익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돈을 뺏어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피눈물도 없지, 당연히.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죠. 피눈물도 없어요. 왜?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죠? 거기서 살아남기는 만만치 않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